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 도매 물가도 예상보다 덜 오른 것으로 나타나 기관과 투자자들은 안도했고, 여기에 IT 서비스 기업 오라클이 클라우드 성장에 힘입어 급등세를 타면서 빅테크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월보다 0.1% 오르며 시장 예상치 0.2%를 하회했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도 0.1% 오르는 데 그쳐 트럼프 관세에도 물가 상승세는 여전히 억제된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물가 상승이 억제된 요인은 우선 기업들이 4월 2일 관세 발표 전에 수입품을 사전에 상당량을 비축했다는 점과 실제로 관세가 경제에 반영이 되려면 어느 정도 시차가 걸린다는 점, 그리고 소비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향후 몇 달 내 관세 영향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PPI에서 세부 항목을 보면 통조림 가위가 최소는 한 달 사이 1.9%, 그리고 커피는 1.2%, 대형 가전제품은 4.3%나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이러한 영향으로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되며 대체로 다가오는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 여기에 트럼프는 자국내 자동차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조만간 자동차 관세를 인상할 수도 있다 경고했고, 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2% 이상 내려 장중한때 332달러까지 오르며 상승에 대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결국 트럼프의 25% 자동차 관세가 머지않았다는 인식에 다시 한번 주가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현재 테슬라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로보택시 운행을 시작하는 날짜가 22일로 일단 정해졌다는 것으로, 이에 지금은 소문에 서서 뉴스에 팔라는 월가의 투자 격언에 따라 막상 로보택시 운행을 시작하면 주가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가에 재료가 선 반영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로보택시 기대감은 이미 테슬라의 주가를 올릴 만큼 올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테슬라에 호재가 남아있는 것은 머스크가 트럼프와의 설전에 후회한다고 공식 사과를 했기에 트럼프 역시 이후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고, 결국에는 트럼프의 도움이 필요해 이로 인해 로보택시 발표 전까지 테슬라의 주가가 이전처럼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로보택시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공개될 예정이라 주가의 상승세는 지속할 것이라 생각이 들며, 다만 로보택시와 관련해 지난해 10월처럼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 급락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벤트로 로보택시 서비스가 다시 확산되며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보다 로보택시에 대한 호출을 선호하게 된다면 이러한 소식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게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날 1% 이상 상승해 단번에 145달러까지 올라왔고, 젠스당이 이날 가진 인터뷰에서 여전히 미국 기술은 중국보다 한 세대 앞서 있다며, 여전히 미국이 중국과 협력이나 기업의 시장 진출을 계속 제한한다면 이러한 정책은 결국 실패에 돌입해 장기적으로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10년은 인공지능의 시대가 될 것이라 엔비디아 같은 주식을 꾸준히 모아가자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된다면 조정이 올 수 있기에 그럴 때마다 좋은 주식을 매입을 한다면 앞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오라클의 주가 역시 이날 13%나 급등해 단번에 199달러까지 올라왔고, 사실 오라클이 이날 상승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클라우드 부분에서 가파른 성장 전망을 보여줘 특히나 핵심 인프라 분야의 매출 확장 가능성을 기관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키뱅크는 기존 200달러였던 목표 주가를 225달러로 상향했고, 클라우드 인프라 성장률은 작년 50%에서 올해는 70% 이상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도이치뱅크 역시 목표 주가를 기존 200달러에서 240달러로 높이며, 개인적인 생각 역시 이번 오라클의 실적은 클라우드 전략의 전환점이라 지난해 100달러 수준이었던 오라클은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1년 만에 주가는 200달러대까지 올라왔고, 여기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중요 포인트는 대부분의 시장 주도주는 지난 4월 바닥을 치고 지금은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좋은 기업, 그리고 돈을 잘 벌고 매출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편 나스닥은 이날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고, 사실 지금은 관세와 인플레이션이 증시의 가장 뜨거운 화두라 일단 시장은 미국과 중국 협상단이 프레임워크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과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보다 훨씬 양호하게 나와 증시는 크게 하락을 하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이미 증시는 4월 바닥을 쳤고, 만약 트럼프가 다시 7월에 주식시장을 흔들리게 만들더라도 이미 바닥은 지나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팔란티어는 전날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 이날은 소폭 하락해 135달러로 마감했지만 여전히 상승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은 미 정부가 팔란티어에 더 많은 일을 맡기고 있어 주가는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팔란티어는 지난 1분기 실적이 차익 실현 매물로 주가가 급락을 했지만 이내 반등을 하면서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아래 왼쪽에 보이시는 RSI는 60일로 전혀 과열이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올해 80% 가까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전혀 걱정스럽지 않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 앞으로 10년 인공지능이 주도를 하고 여기에 팔란티어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 업체로 여전히 AI 최대 수혜주로 곽광을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이날 1.32% 상승해 478달러까지 올라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시총도 3조 5,592달러로 마감해 여전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좋은 AI 기업들이 증시를 이끌고 가고 있어 우리는 이러한 기업의 펀더멘탈과 모멘텀을 꾸준히 추적하면서 앞으로도 모아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미 국방부와 코파일럿 맞춤형 버전을 개발 중이라 밝혀 다시 한번 이러한 정책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비록 지금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도 꾸준히 올라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브로드컴의 주가는 이날 1% 이상 상승해 256달러까지 올라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흔들렸던 주가는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번 실적에서도 76.3%의 높은 총이익률과 잉여 현금 흐름도 64억 1,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4%나 늘어났기에 이러한 재무 건전성을 브로드컴의 주가를 다시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주요 배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번 매출은 150억 달러로 20%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다가오는 3분기는 전년 대비 21% 증가 158억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지금은 AI 네트워킹에 대한 강한 수요가 실적을 견인해 인공지능 매출은 전년 대비 46%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다음 분기 AI 매출도 51억 달러로 확대되며 10분기 연속 성장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결국 이러한 말은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라 인공지능 관련 매출이 증가하고 수익을 나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월가에서도 이 같은 실적 성장세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 동유럽 대형은행인 에르스테그룹은 브로드컴의 주식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해 회사의 강력한 제품 포트폴리오와 견조한 재무지표를 이유로 들었고 CT 역시 목표 주가를 276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브로드컴은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브로드컴은 지난 4월 138달러라는 바닥을 찍은 이후 두 달간 상승세를 타 단번에 신고가를 달성했고 과도한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주가는 잠시 흔들린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이어 헬스케어 서비스 회사인 카디널 헬스는 연간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클라우드 보안 회사인 데이터독은 울프 리서치의 투자 등급 상향 조정 이후 3%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은 11년 된 에어 인디아 보잉 드림라이너가 추락 사고를 일으키며 주가는 5% 가까이 하락했고 게임스탑 역시 1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한다 밝혀 주가는 무려 22%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어 바이오 회사인 큐어백은 독일의 바이오멘테크가 1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38% 가까이 급등했고 우주기술 기업인 보이저는 전날 상장 이후 이날은 12%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